헌법재판소에서 검사의 수사권 권한에 대한 명백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한동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적잖이 당황한 모양인데요. 앞으로 법무부 장관 자리도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당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수사권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므로 국회가 만든 법률이 상위 법령인 헌법이 보장한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동훈 등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는 헌법 제12조 3항 등을 근거로 들며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나 헌법재판관 다수 의견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동훈과 검사 6명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는 해당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수사권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한동훈은 자격도 되지 않는데 깐죽대고 설초됐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권은 검찰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해경, 군검사, 군사경찰 등에도 부여돼 있다며 수사 및 공소 제기 주체는 입법자가 입법 당시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헌법은 수사권 및 소추권을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히려 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데 우려를 표했습니다. 헌재는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 대상에 대한 영장 신청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날카롭게 꼬집었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24일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헌재의 기각이 아닌 각하는 무자격자가 신청했다는 뜻이고 꺼리도 되지 않는 것을 신청했다는 뜻이다. 일종의 서류 탈락이라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가정사도 모르면서 이웃집 아저씨가 이혼 청구 소송을 낸 것과 똑같다. 그건 서류도 볼 필요도 없다. 한동훈 장관은 낄 때 끼고 뺄 때 빼시기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동훈 장관 평소에 이런 말했죠. 판사 앞에 가서 말하라고 했지 않느냐며. 한동훈 장관, 억울하면 언론에 대고 궁시렁 말고 판사한테 찾아가 말하고 제발 언론 앞에서는 잘난 척, 멋있는 척은 그만하기 바란다. 이번 헌재 판결로 보아도 한동훈 장관은 그리 똑똑하지도 않고 화똑똑이 바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정말 속 시원하게 말 잘하네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마자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수한 박 법안의 유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한동훈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는데, 이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것도 문제인데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고의를 장착한 것이라면서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한동훈 장관의 탄핵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경찰청장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국회 입법권의 정면 도전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한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다.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탄핵안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고 맞섰는데요.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네요. 자격도 없는 자가 권한쟁의 심판을 내질 않나.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으로 민주주의를 우습게 보질 않나. 이미 자기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건지 참 기대가 되네요. 30살 이전에 아이를 3명 이상 낳으면 병역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국민의힘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30대, 40대도 경제력 탓에 아이를 낳기 어려운데 능력 있는 부모 없이 어떻게 아이 셋을 20대에 낳느냐, 현실성이 떨어진다. 초혼 연령은 알고 말하느냐, 부잣집 병역 면제 루트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여성단체에서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왜 저출산 문제와 병역을 엮는가, 왜 출산은 여성이 하는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가라고 말하며 병역 면제 카드는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 면제를 혜택으로 제시해본들 갑자기 아이를 낳겠다고 나서는 여성은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검토였다며 실제로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처음에는 주 69시간 말했다가 여론이 안 좋자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안 된다고 했다가 대통령실에서는 주 60시간이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라고 했다가 다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주 60시간을 말하는 등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없이 우왕좌왕했죠. 이 이슈도 국민들한테 간만 보고 여론 반응이 좋지 않자 빤스러 난 것이겠죠. 대통령이 무능하면 그 밑에서 서포트하는 여당이라도 똑똑해야 하는데 둘 다 무능하고 멍청하니 정말 1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앞으로 4년이나 남았는데 도저히 희망이 보이질 않는 모질이들입니다. 얼른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상 기억해야 할 뉴스TV였습니다.